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마지막 강의네요.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총 16강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16강 강의 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1강부터 15강까지가 책의 본문 내용이라면 별책 부록은 아니고 책의 제일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부록 3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는 좋은 스승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책에 비해서, 주식 투자 책에 비해서 증권사 리포트는 좋은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책은 실전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책의 이론은 담을 수 있죠. 증권사 리포트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에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이론과 생각을 담을 수는 있어요.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겪은 경험담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는 독자들이 야, 오늘 이 얘기는 책에 절대 쓸 수 없어요. 왜? 책은 원고를 미리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책을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책을 안 써보신 시청자분들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책이라는 게 저도 2번 써봤지만 원고를 작성해야죠. 그래서 50페이지짜리 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내가 담고자 했던 책의 컨텐츠에 해당하는 원고를 저자가 직접 써요. 그래서 오탈자도 보고 그거를 출판사랑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레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제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내주고 저는 인세를 일정 부분 받는 것을 기획 출판이라고 해요. 반면에 출판사 컨택이 안 됐어. 어느 출판사에서도 야, 너처럼 지명도가 없는 저자 책 내면 우리 출판사에서 한 100부밖에 못 팔고 그러면 인쇄비랑 디자인비랑 이런 거 다 손해나니까 책 안 내줄 거야. 근데 나는 책이 너무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돈으로 내면 돼요. 그것을 자비출판이라고 해요. 자비출판이든 기획출판이든 완성된 원고로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는 또 그것을 편집 디자인, 표지 디자인 과정 거쳐서 책이라는 것으로 인쇄를 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최근의 내용을 담았다 해도 책이 나오는 날의 2개월 전, 3개월 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설이라는 건 작년에 썼던, 재작년에 썼던 인쇄해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소설이 아닌 웬만한 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시장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들, 철학들 또는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겪은 경험들은 책에 담아도 되는데 요즘 시장은 이러하다. 그 요즘이 언젠데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2018년, 제가 이 방송을 지금 2018년 11월에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2018년 12월에 볼 수도 있고 2018년 1월에 볼 수도 있고 2월에 볼 수도 있고 3월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뭐다? 좋은 스승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오늘의 시장을 이야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쓴 왕초보 주식 수업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의 이야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벌써 몇 달 전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부 가격 분석의 8장 제가 좋아하는 주식 차트 4가지 유형? 4가지 유형이 중요하지 그 유형에 들어간 종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책을 내기로 했던 봄, 여름 그때부터 저는 컨셉을 잡고 목차를 잡았으니까 그 당시에 좋았던 종목들인 것이고 사실은 책 내기 직전에 바꿀까? 차트 깨졌네?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여러분들이 읽는 시점이 다 다른데. 그래서 원칙적인 내용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교체는 안 했고, 마찬가지로 브록 3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에도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분석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종목 왜 했지? 이 종목이 좋다는 뜻인가? 좋다는 뜻 아니에요. 분석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분석의 내용. 그 타이밍, 그 시점에서. 자, 그래서 브록 3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는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리고 제가 HTS에서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 방송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16강. 그래서 책 출간하기 직전에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에 이 방송 찍고 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HTS에서 3박자 무슨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보여드리면. 책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방식이 중요한 거고, 또 제가 실제로 HTS 열어서 보여드리면 되니까. 자, 한번 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지. 그러면 정보 분석은 뭐예요? 증권사 리포트, 공시, 뉴스. 이들의 재료를 막 보다가 와, 이 재료 좋네. 이 재료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 리스트 중에서 야, 이 종목이 제일 좋다. 그럼 그 종목이 마음에 들면 3박자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선정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매일매일 보는 증권사 리포트, 매일매일 보는 뉴스, 매일매일 보는 공시 중에서 야, 이 재료가 참 좋은데 이 재료에 관련된 종목들 좀 찾아보자. 그게 책에 써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 어떤 방법이냐면 매일매일 나오는 정보 재료는 수천 가지예요. 그 수천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마 일부 강의할 때 말했을 텐데 어떤 게 좋은 정보일까요? 바로 주가를 오르게 하는 정보가 좋은 정보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 어떤 재료가 오늘 주가가 오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의 재료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일부 정보 분석에서도 HTS를 통한 정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통한 정보가 써 있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의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아, 요즘 이런 재료가 핫하구나. 이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네. 이 테마주들이 좋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평소에 열심히 읽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공시, 뉴스를 보다가 와, 이 정보 진짜 좋은데 이 정보에 의해서 관심 갖게 된 이 종목 3박자로 보자. 그게 바로 직접적인 정보를 공략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먼저 접한 게 아니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클릭하면서 아, 요즘 이런 정보가 핫하구나. 그래서 핫한 정보에 관련된 핫한 재료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까? 그렇게 찾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본 삼성전기가 첫 번째 사례다. 왜? 올해 증권사 리포트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삼성전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연초부터 한 7월, 8월까지 시도 때도 없이 삼성전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매일 읽었더니 삼성전기 얘기 맨날 하네. 읽어보니까 세뇌가 됐나? 좋게 생각돼. 이렇게 접근이 된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상승률 상위 종목 맨날 봤더니 야, MLCC 관련주들이 매일 올라.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얘기예요. MLCC 관련주가 매일 올라. 뭐가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대주전자재료, 삼성전기 이런 게 있어. 이들 중에서 나는 뭐가 좋을까? 삼성전기 한번 찾아볼까? 이게 바로 종목 선정 사유, 이게 바로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보를 보는 거예요. 왜? 삼성전기의 정보를 쭉 아직 안 캐봤잖아요. 그럼 쭉 해봐. 삼성전기는 모든 증권사에서 다 커버하는 종목이니까 도대체 삼성전기를 뭐라 그러는지, 어디 증권사는 뭐라고 하네.
어디 증권사는 뭐라고 하네. 어디 증권사는 뭐라고 하네. 또 꼭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기자들이 쓴 뉴스들. 이러한 뉴스가 있네. 또 기자와 증권사 리포트 말고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공시. 공시도 당연히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전기 정보를 본 거예요. 그 다음 가치를 봐. 가치는 어디서 봐야 돼요? 사업보고서에서 봐야 돼요. 역시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삼성전기 사업보고서를 틀어놓고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간보고서를 틀어놓고 켜놓고 쭉 사업의 개요부터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사업의 개요가 뭐가 있고 재무제표 어떻게 돼 있고 실적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시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회사 괜찮네. 자, 그다음 가격 분석은 뭐예요? 일간, 월간, 연간 차트를 보면서 이 회사의 차트가 이러이러하네. 그래서 종합 의견으로 야 괜찮아. 그럼 사? 마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 선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이에요.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시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트를 매일매일 자주 보면 돼요. 아까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증권사 리포트 매일매일 보면 직접 참 좋은 재료네. 직접 그 재료를 보고 선정하는 거 있고 매일 증권사 리포트랑 공시랑 너무 재료가 많으니까 올라간 걸 찾아보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격 분석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한 코스피 200 정도라도 200 종목이라도 차트를 보면 차트 보는 눈도 생기고 그리고 또 200 종목 중에 차트가 너무 좋은 종목도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살 수도 있고 또는 2000 종목 전 종목을 대상으로 코스닥, 코스피 2000 종목 전 종목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검색에 두드려 넣으면 돼요. 조건 검색에 두드려 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 20일보다 크고 그게 60일보다 크고 그게 120선보다 크고 200선 완전 정배열로 이루고 있는지 반대로 부동을 바꾸면 완전 역배열로 이루고 있는지 반대로 요 이평선들이 값이 아주 좁은 구간에 있으면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지 또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 또는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는지 또는 52주 신저가 근처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차트상에서의 지금 말하는 건 이평선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값은 어떤지 MACD 값은 어떤지 스토캐스틱 값은 어떤지 내가 원하는 값을 쭉쭉쭉쭉쭉 넣고 뺑뺑이를 쭉 돌려보면 1초 만에 2000 종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조건 검색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매일매일 차트를 보도 되고 저는 가치 분석을 할 때는 조건 검색을 이용하지만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할 때는 사실은 차트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그리고 또 상승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는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요즘 대세가 어떤 차트구나 이런 차트가 잘 움직이는구나 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이 좋아 보이네 또는 이렇게 요즘 잘 움직이는 차트들이 공통점이 어떤 업종 특수한 업종이 좋아 보이네 특수한 테마가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을 코스피 200 차트 또는 상승률 한 30위권까지 차트를 매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찾은 차트가 이쁜 차트가 내가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종목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종목 선정이 된 고영이 진짜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차트도 좀 봐봐. 일간, 월간, 연간 차트 다 봐봐. 그 다음 정보 분석 봐봐. 리포트는 좋은 게 나왔는지 뉴스는 좋은 게 나왔는지 정보를 봐봐. 그 다음 가치 분석 공시를 봐봐. 그래서 공시 내용을 보면서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들에 어떤 좋은 힌트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종합평점으로 가격 분석 쪽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데 가치 분석으로는 좋아 보여. 또는 세 가지가 다 좋아 보여. 또는 셋 중에 두 개가 좋아 보여. 셋 중에 하나가 좋아 보여. 셋 다 안 좋아. 셋 다 안 좋으면 종목 선정 과정에서는 내 관심을 끌었지만 깊게 들어가 봤더니 셋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셋 다 좋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삼박자 투자법. 다음으로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선정은 뭐가 있냐면, 자, 제가 3부 가치 분석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1장 보고 7장, 8장을 보라고 했죠. 왜? 여러분들이 2장부터 6장 보면서 질릴까봐. 중요한 건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장을 먼저 얘기할 수는 없어. 왜? 7장이 뭐냐면 재무제표, PER, PBR, PSR 또는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또는 수익성, 매출의 이익률, 영업이익 이익률 또는 안정성, 유보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근데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 계정 과목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유동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뭔지 유동자산이 뭔지 모르는데? 부채비율, 자본분의 부채. 자본이 뭔지 부채가 뭔지 모르는데? 뭘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를 배웠어야죠.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매출액이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모르는데 손익계산서를 봤어야죠. 그래서 7장을 앞에 놓을 수는 없어요. 목차 구성상 7장은 뒤에 갈 수밖에 없고, 다만 목차 구성은 그렇지만 2장부터 6장이 너무 어려우면 7장부터 봐라. 왜? 7장을 암기라도 해서 안다면 유동비율이 유동부채분의 자산이야 외우고, 또 그러면 부채가 좋은 거야, 자산이 좋은 거야? 자산이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유동 비율이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몰라.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보세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러면 부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 그럼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아요. 그럼 조건 검색에 넣을 때 부채 비율 100% 미만 이렇게 넣으면 돼. 또는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야. 부채가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나쁜 거예요, 부채 비율. 그럼 부채는 나쁜 거니까 분모에 부채가 있을 땐 유동 비율은 높은 게 좋은 거죠. 유동 비율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유동 비율은 100% 이상, 150% 이상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걸 부호를 모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부호를 알 정도로 암기를 하든지 기본적인 계정 과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조건 검색에다 넣으면 돼.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 선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봐봐요. 정보 분석을 할 때는 직접 증권사 리포트나 공시나 뉴스를 보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올라간 거를 편법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간편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차트 다 돌려볼 수도 있고, 조건 검색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직접 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고, 차트 분석 전수조사 왜 못해? 차트 2천 종목? 아니, 한 종목 다 3초 보면 6,000초는 100시간. 100시간 맞잖아요. 아닌가? 60초가 1분, 600초가 10분, 100분이구나. 100분. 6,000초가 100분. 100시간이면 100분. 100분이니까 하루 1시간 40분. 3초로 자동 돌리기를 하면 전 종목의 차트를 1시간 40분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가치 분석은 전수조사가 가능하냐의 문제죠. 한 종목의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 2천 종목이에요. 2천 종목의 재무제표 다 보는 게 가능할까냐는 얘기죠. 한 종목을 3초 만에 볼 수 있어요, 차트처럼? 3초가 아니라 3시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시간. 3시간을 보면 2천 종목이니까 3시간이면 6,000시간. 6,000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6,000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씩 재무제표를 보면 1,000일을 봐야 돼. 3년. 6시간 너무 힘든데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2천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 10년이 걸려요. 그럼 10년 동안 매일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2천 종목 중에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았다. 10년 후에 찾는 거 아니에요. 2천 종목 전수조사 해야 되니까. 그럼 10년 후에 찾았다고 살려고 그래. 야, 이거 재무제표 진짜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은 지금 상장 폐지돼 있어요. 상장 폐지. 그래서 가치 분석에 의한 종목을 선정할 때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3시간 봐야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심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최종 작업할 때는 재무제표 2시간, 3시간 봐야죠. 내 돈, 내 금 같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설명은 애초 단계, 종목 선정을,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 한번 선정한 다음에 재무제표 다시 봐야 되는데, 애초에 선정할 때, 아까 위에서는 정보 분석, 가치 분석은 빨리빨리 스크리닝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가치 분석을 스크리닝 할 때 조건 검색 말고 전 종목을 조사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없다라는 거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일한 방법은 2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내가 좋아하는 기준의 가치 종목을 찾으려면 조건 검색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내가 재무 지표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재무 지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퍼가, PBR이, 순자산 증가율이, 이익률이, 유보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그래야만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저평가 가치주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성장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배당 유망주를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만들어 놓고 그걸 돌리면 돼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주르륵 한 5종목에서 10종목이 나와요. 그럼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3박자로 맞추면 돼요. 2,000종목의 가격 분석, 2,000종목의 재무제표를 하루에 2시간씩 봐도 10년이 걸리지만, 그잖아요. 주르륵 나온 10종목의 재무제표를 하루에 2시간씩 보면 열흘이면 되잖아요. 2주면 돼. 2주 동안 보고서 제일 좋은 종목 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은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을 넣는 거다.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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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주르륵 하면 종목이 검색이 된다. 이 검색된 종목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가치 분석으로도 보고, 그럼 어떻게 봐요? 가치 분석으로. 다트 사이트 가서 사업 보고서 보는 거예요. 꼼꼼히 보라니까요. 이제 이때는 2시간, 3시간 보는 거예요. 이때는 앞부분에서는 조건 검색에 때려 넣고 실제 야 이거 관심 있어. 관심 있는 애들은 주의 깊게 보자 이거죠. 가치 분석. 그다음 그 종목 정보가 뭐가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또 보자는 얘기예요. 기타 뉴스까지도. 마지막으로 일간, 월간, 연간 차트를 보면서 종합 의견을 내자란 얘기죠. 종합 의견. 그렇게까지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지 안 살지가 결정되는 거죠. 3박자에 의해서 야 정보도 핫한데 또 야 차트도 좋은데 야 또 재무대표도 좋은 것 같아. 사면 돼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삐걱대거나 2개 이상 삐걱대고 3개가 다 안 좋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자, 다시 한번 실전 사례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는 종목 선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흔한 건 뭐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 사유에서 가장 큰 건 누군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봐. 그게 아마 50% 이상일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을 때 30% 정도는 왜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아니 내 친구가 좋은 종목 하나 있다고 살았는데 계좌가 없다 그랬더니 계좌 트라 그랬어요. 이게 30%예요. 또는 우리 사주. 아니 난 주식 계좌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사주 사라 그랬어요. 회사에서 우리 사주 사라 그러세요. 알고 있는 지인이 야 이거 2배 가는데 왜 계좌가 없어? 빨리 계좌 만들어. 이게 주식을 시작하게 된 30% 이상의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후 시작하게 된 이후에 50% 이상의 투자자들이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꼭 사야 돼. 이 이유에 의해서 관심 종목이 아니고 아예 매수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인이 이거 사야 돼. 관심 종목으로 넣고 분석하면 돼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루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거 지금 3박자 실전 사례니까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 선정,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 분석,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종목 분석 3가지만 써놨지만 지인
지인이 사라고 해서를 기반으로 한 종목 분석이 왜 없어요? 있지? 설명해 드려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인이 사라고 해서를 기반으로 한 지인 추천을 기반으로 한 종목 분석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릉. 정윤아,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A라는 종목이 2배가 간대. 자, 전화 끊었습니다. 그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왜? 2배가 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2배가 왜 가는지를. 그렇지 않아요? 2배가 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걸 왜 사요? 왜 사?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 정윤이 형,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빅재료가 조만간 나온다는데요. 전화를 끊습니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왜? 언제 나오는지 무슨 재료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3번째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 친구야, C라는 종목을 사오라. 왜? 몇 월 며칠에 어떠어떠한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불법적인 내부 정보이면 사실은 뭐 매수를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불법이니까. 근데 만약에 불법적인 내부 정보가 아닌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 근처에서 살아. 근처에서 사는데 그 회사를 맨날 막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봤어. 저 회사 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 회사에서 저쪽에 땅을 산대. 뭐 요즘 사업이 엄청 잘 돼갖고 설비 투자하려고 땅을 샀는데 저 회사가 돈 엄청 잘 버나 봐 요즘에. 뭐 이러고 부동산 아저씨가 갔어. 그래서 다시 물어봐. 그 부동산 그 땅 언제 산대요? 몇 월 며칠 날 산대. 얼마짜리요? 200억짜리예요. 그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짜리 땅을 사서 공장을 돌려야 돼. 뭐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거죠. 내부 정보도 아니고 이렇게 탐방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불법은 절대 안 돼요. 지인이 말해주는데 불법은 안 돼. 어쨌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뭔가 확실한 게 나온대. 그랬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나와 그것을 말해준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말해준 사람과 그것을 또 말해준 사람과의 관계. 요 관계들을 생각해서 믿음이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삼박자로 봐란 얘기예요. 믿음이 가면 이제 관심 종목이 된 거예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이 된 다음엔 내가 삼박자로 직접 분석을 해야죠. 이해하셨죠? 우리의 관심 종목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나온 것도 나의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어요. 한경와우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나온 것도 나의 관심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정윤이가 공개 강연회에서 관심 종목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는 친구가 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심 종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관심 종목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보 분석, 가격 분석, 가치 분석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HTS 볼게요. 아주 잠깐. 자, 보면 제가 삼성전자 일부러 켜놨어요. 왜냐면 뭐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방금 종목에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날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25일 일요일 날 지금 방송을 찍고 있다고. 책에 있는 내용, 종목, 내용이 중요한 거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11월 25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해도 의미는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2배 간대. 왜 2배 가니? 알고 봤더니 기똥차게 반도체 장사를 잘해갖고 지금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된대.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 관심 가져야겠다. 차트를 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차트 좀 별로네.
왜?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이 완전 역배열인데 완전 역배열 좀 불안하네. 월봉상으로 조금 밀리고 있다 야. 연봉상으로는 나쁘지 않네.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히 중장기 투자자에겐 좋은 종목인 것 같아. 왜? 연봉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데 뭐 이렇게 차트를 보고 간략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시 시스템에서 삼성전자를 찍어서 삼성전자를 찍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뭐가 나올까요?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나와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요. 기타, 주주, 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 그래 우리 이 회사는 언제 생겼고 영문명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배당은 여태까지 얼마씩 했었고 주로 배당 성향은 지금 보통 주 같은 경우에 2% 평균 정도 하네. 그래도 많이 하네. 사업의 내용은 이 회사는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구나.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하만 부분. 하만이 새로 생겨갖고 네 가지네요. 하만 생기기 전에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HTS에서 일단 먼저 볼 수 있어요. HTS 간략하게 보면 지분 구조는 국민연금공단, 삼성생명보험, 삼성물산, 이건희 이렇게 4명이 갖고 있구나. 즉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본사는 수원영통에 있구나. 만드는 거는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참 여러 가지 만드는구나. 재무제표를 봤더니 입이 딱 벌어지는구나. 입이 딱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 우량한 종목이구나. 자, 삼성전자는 어떠한 뉴스가 있니? 이러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와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내년에 5G 폴더블 출시로 반전을 노린다는 기사 또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대. 또 삼성전자는 또 뭐가 있어? 야 블랙 프라이데이 삼성전자 TV가 인기가 폭발하고 있대. 또 삼성전자 뭐가 있니? 삼성전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대. 뭐 이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의 재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박자 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부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삼박자 분석법에 의한 실전 사례는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분석,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분석,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목 분석 또는 심지어 지인이 야 삼성전자 2배 올라간대. 그래? 그러면 내가 분석 한번 해볼게. 차트 분석, 가격 분석, 가치 분석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루틴에 의해서, 어떤 루트에 의해서 관심 종목이 생길 것이고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삼박자로 분석해서 좋은 종목은 매수하면 돼. 삼박자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부에서 정보 분석, 2부에서 가격 분석, 3부에서 가치 분석을 공부한 이유잖아요. 이 책 한 권의 전체적인 흐름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건 좋은 종목을 사서 싸게 산 후에 더 비싸게 팔면 100% 주식 투자 성공해요.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가 주식 투자자의 가장 큰 숙제이고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인이 사라고 했던 또는 HTS 정보를 통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또는 조건 검색에 넣어서 좋다고 생각했던 어떻게든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생겼다면 그 종목을 정보 분석을 하고 가격 분석을 하고 가치 분석을 하면 종합 점수가 나오고 종합 점수상으로 괜찮네? 그러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셨나요?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이쪽인가요? 제가 쓴 책,
슈퍼개미가 직접 쓴 주식투자 입문서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해서 총 16강을 강의한 내용 중에 마지막 16강 강의였어요. 그래서 1강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근데 이 책을 그냥 책만 본 것보다 강의 들으니까 더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강의 목표는 달성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첫날 1강에서 설명했던 이정훈이라는 사람 그래도 강의의 진실성도 보이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데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로서 여기 양력 밑에 저자와의 만남에 쓰여 있듯이 여러분들은 저와 블로그, 팟빵 또는 유튜브, 네이버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투자 교육 기관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16강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면 저와의 만남을 계속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드리면서 이번 총 16강으로 이어진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슈퍼개미와 함께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